안녕하세요. 김동희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가설제 임대업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세금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가설제가 뭘까요? 가설제는 건설하는 현장을 가서 보면 이렇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철제로 된 뭐 길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다리차, 그러니까 사다리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 보통 이제 이제 일본 말로 아시바라고 하는데 그런 철제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들이 이제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을 이제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우리를 가설제라고 하거든요. 그 가설제도 이제 보통 모든 이제 건설 회사에서 자재를 사놓고 실시하진 않고요. 가설제 임대업이라든지 사는 경우는 가설제 도매업을 하고 가설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임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건설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건축업이라든지 건설업에 대한 뭐 회계라든지 세무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가설제 임대업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세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임대업에 대한 그 이제 세금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설제 임대업을 할 땐 사업자 등록을 먼저 이제 해야 되겠죠. 자, 개인이면은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내시면 되고, 법인이면 법인 설립을 먼저 하신 다음에 법인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뭐 이것까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자, 법인 설립은 법무사님께 의뢰를 하시면 이제 법인 설립을 해줍니다. 이제 물론 수수료가 들겠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보통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인허가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자본력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자격증도 있어, 뭐 면허라든지 이런 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설제 임대업은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설제를 매입을 하고 바로 사업자를 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설제 임대업을 하는 경우 코드가 두 가지로 보통 보는데요. 첫 번째 코드는 가설제 이제 만약에 도매를 하는 경우 가설제 도매업은 514370입니다. 자, 514370은 건축자재 도매업으로 되어 있고요. 도소매업입니다. 제조를 한 물건을 이제 도매로 물건을 판다거나 할 수 있는 업종 코드고요. 두 번째는 가설제 임대업입니다. 자, 가설제 임대업은 712202입니다. 712202. 자, 이걸로 하면 건설 장비 임대업이에요. 건설업은 아니고 건설 장비 임대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임대업을 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요거 712202 그리고 712201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둘 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712202이 조금 더 그 설명이 이렇게 보면 좀 더 이제 명확하게 그 가설제 임대업이라든지 거기에 좀 더 맞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회계 처리를 해야 될 때 반드시 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자, 노무비 지급에 따라 간접 노무비인지 직접 노무비인지를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현장직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재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이제 식사라든지 이런 건 여러 가지가 이제 빠지겠죠. 그럴 때 이게 직접 노무비인지 간접 노무비인지를 갖다가 현장인지 아니면 사무직인지 뭐 어떤 직인지에 따라 다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계상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이제 두 번째 회계 처리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현장에서 뭐 직원분들께 식사를 대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음료라든지, 그러니까 일하면 힘드니까요. 그러든지 각종 이렇게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자재들 또는 소모품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당연히 복리후생이 맞는데 이제 현장에서 접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누구 이제 관련된 이제 거래처와 뭐 식사를 한다거나 이러다면 그 복리후생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복리후생비로 빼는 또는 이게 뭔가 광고 목적이 있지 않아 해도 광고 선전비로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접대 목적은 접대비로 분명히 계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접대비와 이제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세무적으로. 어떤 거면 접대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한도가 없어요. 다 비용 처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대비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까지만 접대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좀 잘 지켜서 계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도급 이제 계약을 해서 하도급 계약에 따른 이제 지급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비 지급액이 그게 실제 계약서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면 예를 들어서 건설 장비 임대고 이제 가설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물건을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 공사 현장이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이제 갖고 있는 확보된
가설제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도급을 해서 뭐 물건을 그러니까 자재를 대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이제 하도급으로 이렇게 이제 일거리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렇게 할 때 그 계약서에 맞게끔 이제 그러니까 계약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 계약서에 맞게끔 비용을 갖다 그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왜냐면 이게 다 아시던 분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사업하다가 오랫동안 이거는 이제 법을 굉장히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계약서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이건 얼마니까 얼마에 할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경비 처리 비용 인정도 똑바로 못 받을 뿐더러 나중에 이 경비를 과대 계산했을 때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왔을 때 똑바로 대응을 못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은 작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누적이 되고 쌓이다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계약서나 이런 것들은 조금 꼼꼼하게 쓰셔 주시고, 그 다음에 경비를 갖다가 지급할 때 그 금액에,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에 맞게끔 반드시 지급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 인정도 받을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현장에서 일용직을 이제 고용을 해서 이제 일용직 급여를 갖다가 지급을 하는데, 자, 이게 일용직은 아무래도 하루만 또는 몇 시간만 이제 굉장히 단시간으로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상 파악이라든 또는 신상 파악 요즘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근무 시간, 그 다음에 그 급여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신고하는 금액과 이게 다 달라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다 꼬이게 됩니다. 이제 세무서도 꼬이게 되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 하는 근로복지공단도 꼬이게 되고, 다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악도 이제 근무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급여액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뭐 원천 징수 하거나 아니면 고용보험 4대 보험 뗄 거 뗐으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상 근무 시간이 넘어가면 일용직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4대 보험을 반드시 4대 보험을 다 들어야 되는데 4대 보험 안 들고 그냥 이제 근무 시간도 늘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그렇게 하면은 물론 과태료를 내서 뭐 과태료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뭐 간혹 계시긴 한데, 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쌓이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기니까, 자, 그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장기로 이제 도급 계약,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라는 게 단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장기로 하고 있을 때 그 가설제 임대업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급을 하는 걸 장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수입을 그러니까 즉 매출 계산을 할 때 한 번에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한 번 매출 한 번 공급한다고 돈을 받았다고 그걸로 계산하면 안 되고요. 작업 진행률에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점,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한 번 더 계속 이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